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산업이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중동산 액화 천연가스 수출이 급감하면서 미국산 LNG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셰일가스 채굴 활동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요 셰일가스 시추업체 패터슨 UTI 에너지의 앤디 핸드릭스 최고 경영자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부터 2027년까지 셰일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걸쳐 있는 헤인즈빌 분지에서는 향후 2에서 3년 사이 채굴 장비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핸드릭스 CEO는 현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추 장비가 이미 대부분 소진된 상태라며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장비 생산과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셰일가스 시추의 핵심 장비인 수압 파쇄 장비는 이미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품귀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셰일가스 산업의 호황에는 전쟁뿐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 확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면서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치면서 미국산 에너지의 수출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미국 에너지 산업의 대형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항만에 대형 정유소가 새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약 3천억 달러 규모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투자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유소는 인도 재벌 무케시 암바니 회장이 이끄는 릴라이언스 그룹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2분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완공될 경우 약 20년 동안 미국산 셰일오일 약 12억 배럴을 처리해 막대한 규모의 정제 석유를 생산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미국 에너지 산업과 남부 텍사스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은 지하 약 3km 이상 깊은 암석층에 갇혀 있는 자원으로 수압 파쇄 기술을 통해 안반의 균열을 만들어 추출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반 파괴와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며 환경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질수록 미국 셰일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에너지 공급의 대체 축으로 떠오르면서 셰일 산업은 다시 한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이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한 사례가 향후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응 방식을 가늠할 수 있는 전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양상이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군사 충돌의 시나리오를 미리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소 11곳의 미군 기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SCMP는 이러한 공격 방식이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 인근 해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동시에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브라운대 왓슨 국제공공정책대학원의 라일 골드스타인 선임연구원은 일본과 필리핀, 한국 등에 주둔한 미군이 중국의 대규모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국은 군사 충돌 초기 몇 시간 안에 목표로 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미군 상주기지 24곳과 미 국방부가 활용 가능한 군사시설 20곳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기지로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와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가 꼽힙니다. 이들 기지는 미군의 동북아 작전과 병력 전개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대만 유사시 중국이 미국의 군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기지들을 우선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골드스타인 연구원은 미국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다면 중국 역시 아시아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사드 유격 미사일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반출된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는 이 같은 재배치가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방어망의 공백 가능성을 둘러싼 전략적 논쟁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인의 일상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폭염이 잦아지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야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그 영향이 더 크고 앞으로는 열대, 아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바깥 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미국 유타대 루크 파슨스 교수 연구팀은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의 온습도 기록을 바탕으로 폭염이 사람들의 야외 활동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연령대별로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기온이 얼마나 올랐는지만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체온을 식히는 능력으로 실제 활동을 견딜 수 있는지를 함께 따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분석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65세 이상 노년층은 1950년대 같은 연령대와 비교해 더위 때문에 안전한 야외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시간이 연간 약 600시간에서 현재 약 900시간으로 50% 늘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제한이란 그늘 아래에서도 바닥을 쓸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넘는 수준의 활동이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18세에서 40세 사이 성인의 경우 심각한 야외 활동 제한 시간은 과거 연간 약 25시간에서 현재 약 50시간으로 2배로 증가했습니다. 폭염이 더 이상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성인의 일상과 노동, 운동, 이동까지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 위협이 빠르게 커지는 지역으로는 북미 남서부와 동부, 남미 남부, 아프리카 동부 사하라 지역, 유럽의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호주 남부가 지목됐습니다. 카타르에서는 노인들이 연간 2,820시간 동안 더위로 야외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의 3분의 1 가까이를 사실상 바깥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조건 속에 보내는 셈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방글라데시 역시 노년층의 야외 활동 제한 기간이 연중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달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상청 기준으로 일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날을 뜻하는 폭염 일수는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은 연간 35일, 2024년은 33일로 관측 일에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폭염 일수가 역대 상위 10위 안에 든 해가 6차례나 된다는 점도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과 2024년에는 온열 질환자 수가 직전해보다 각각 약 3배, 1.5배 늘었습니다. 특히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으면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폭염은 이제 계절적인 불편이 아니라 삶의 시간과 공간을 빼앗는 재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이례적인 3월 폭염이 예보되면서 계절의 경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네바다를 중심으로
평년보다 훨씬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예년 같은 시기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돼 봄 초입부터 사실상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내륙과 사막지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이번 고온 현상으로 약 2,600만 명이 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덥다는 점이 아니라 시기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통상 여름에 본격화해야 할 더위가 3월부터 시작되면서 기후의 리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온이 갑자기 오르면 인체가 아직 더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열 탈진과 탈수, 심혈관계 부담 같은 건강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만성 질환자, 야외 노동자처럼 장시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계층은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냉방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시기라는 점도 위험을 키우는 요소로 꼽힙니다. 서부 지역의 수자원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 서부는 겨울철 산악지대에 쌓인 눈이 천천히 녹아내리며 강과 저수지를 채우는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 적설이 너무 빨리 녹아버려 정작 여름철에는 물 부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눈이 빨리 사라질수록 토양 건조도 앞당겨지고 이는 다시 가뭄과 산불 위험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기 고온 현상이 일회성 이상기후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 서부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대형 산불이 반복됐고 그 배경으로 기후변화가 꾸준히 지목돼 왔습니다.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은 더 극단적으로 변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3월 폭염 예보는 단순한 계절 이변이 아니라 물과 농업, 건강,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기후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